골싱 특집.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게 확실히 시대가 변한 거야. 시대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아무리 나이가 있고 그래도 이게 확실히 구분됐었거든요. 최소한 우리끼리는 만나려면 만날 수 있었어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섞는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돌싱, 이혼 비율이 확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혼이 흠이 아니다 라고 예전에도 말은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뭐 흠이 아니네 어쩌네 해도 이혼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같은 연프에 섞는다는 거는 되게 뭐랄까 상상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진짜 뭐 이혼이라는 게 예전만큼 그 인생의 어떤 그런 굉장히 큰 족쇄 아니면 낙인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당연히 이혼을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좀 불리하긴 하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게 막상 섞어놓고 보니까 뭐 결혼을 못한 상태, 그리고 지금 미혼보다 갔다 온 분들까지 풀을 넓혀놔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맞고,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 나는 솔로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연애 문화, 결혼 문화를 상당히 선도하는, 굉장히 촌스럽지만 선도하는 프로그램이잖아. 그래서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뭐 응원할 만한 것 같아요. 그치, 결국은 아이 유무가 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구도도 많이 변하는 거지. 근데 아직은 부모 자식은, 우리나라는 이제 자식에 대해서 그 교육열이 굉장히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은 자식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캥거루 부모가 좀 적잖아요. 물론 제가 외국 문화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는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제 막 30살, 40살까지 끼고 사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20살만 돼도 이제 독립해야 된다는 문화들이 있잖아. 물론 뭐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식도 부모도 각각의 개별적인 개체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외국이 더 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단일 민족이고, 또 그리고 이 가족 중심적인 사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식의 유무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크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문화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는 뭐 또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이 골칭 특집을 했을 때 가장 근접한 기수가 그러면 이제 14기가 되는 거잖아. 골칭 특집 속초. 먹거리도 많고 맛집도 많은 속초. 골싱 남녀. 진짜 나는 낯설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돌을 던졌어. 이혼 좀 했으면 어떠냐. 나이 맞고 마음 맞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지금 던진 거야, 화두를. 이게 결정사에서도 아마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이거를 기점으로. 예전에는 이제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돌싱 한번 만나보실려면 되게 막 화를 냈어.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돌싱을 소개합니까? 이랬단 말이야. 남자든 여자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 내가 지금 돌싱 만나려고 돈 내고 여기 왔나요? 라고 했을 거라고. 물론 저는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돌싱도 괜찮으신가요? 했을 때 그거는 말 그대로 약간 뭐 선호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요. 뭐 괜찮은 분이라면 돌싱도 한번,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워낙 돌싱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혼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예전부터 결정사는 그런 시도를 했겠지. 왜냐면 그래야 매칭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니까. 근데 거기 가는 고객들의 인식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겠지. 근데 이번에 낯설 사기가 낯설 사기를 본 고객들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분들은 훨씬 더 수월해진 거지.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은 3기 영수. 저는 몰랐던 분입니다만, 직업도 좋고 외모도 나쁘지 않은, 외모도 훌륭한. 근데 이 옛날 그걸 보니까 조금 살짝 뭐 나대는 그런 느낌은 있긴 했는데, 이번 기수에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3기 때랑은 느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골싱 특집이 잘 되잖아요. 골싱 특집이 잘 되면 PD 입장에서는 솔직히 논하는 거야. 왜냐면 짝에 있는 멤버 중에 갔다 온 분들, 거기에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 풀이 엄청 많을 거라고. 짝 멤버들 중에 그분들로 이제 짜면 돼. 노총각 노처녀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그분들이 이제 다 갖다 섞어버리면 돼. 그래서 아주 그냥 신났죠, 이제. 그 세계관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도였다. 그걸 위해서 이제 3기의 영수, 야, 얼굴은 분명히 같은 인물이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인상이 달라질 수가 있나.
3기 때 영수님은 꼭 25기 지금 영수님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영수님도 과거에는 오토바이 타던 사진을 보면 이런 비슷한 헤어스타일. 굉장히 사람 인상을 달라 보이게 하는 군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 직업은 한의사.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취미로 연극을 하고 이때 3기 때도 장기자랑 하는 걸 봤는데 야, 이분도 평범하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구나. 친구가 없나? 이거 장기자랑만 이렇게 다시 보기로 나오는 걸로 봤는데 뭔가 이 남다른 사고를 하고 관심 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 검증을 받아볼 만도 한데 한 명에게만이라도 검증을 받았다면 이거를 말렸을 텐데 이게 지금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 이거를 할 때는 멋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지금 여기 추키티팜님도 멋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만약 그 영화가 뭐더라? 밀정인가? 아니 밀정 아닌데? 하여튼 그 이정재 나오는 그 영화가 막 개봉해서 이슈가 되던 때였으면 그냥 무난했을려나? 그 10기 때 소울리스자 따라 했던 것도 지금 보면은 그걸 다시 보면 이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으니까 뭐 볼만 했었잖아. 그게 이제 장기자랑으로 할만 했었잖아요. 아, 암살이었구나. 저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매력적인 것 같다고? 아, 아닐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럴 순 있어. 그거를 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고 남다른 사람이니 알고 들어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남달라. 나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이니까 알고 들어와. 괜히 어설프게 진짜 한의사라는 그 직업만 보고 들어오지 마. 라는 면에서는 먹힐 수 있지.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재밌는 면, 특별한 면을 보고 아, 그런 걸 관심 있어 하는 사람만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머와 진짜 연기를 넘나드는 그런 거였었죠. 저것도 뭐 잘 맞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좀 됐을 수도 있겠지. 결혼 앞에서 진지했던 그는 결혼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아이가 되게 갖고 싶어요. 3기면은 정숙님, 3기 정숙님, 낯솔 사계에서 3기 정숙님, 11일 영철님하고 그때 데이트했던 아는 분이 있었군요. 그래서 날 닮았으면 좋겠다. 되게 깔끔하게 하고 나왔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평범하게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번 회차 보니까 영수님이 어떤 표현이나 활약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진 거 같냐? 사실 그때 나름대로 방송 나간다고 조금 포멀하게 한답시고 렌즈랑 포마드 헤어 되게 멋을 부린 거거든요. 근데 3기 때 좀 뭐 어떤 기수였는지 모르겠지만 한의사라는 훌륭한 직업에 이 정도 외모면 괜찮은 외모인데 거기서 표를 한 편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평상시 모습을 하고, 그러니까 영수는 주변인의 권유에 끈임 꾸면 연극을 하고 하는 걸 보면 한의사라는 본인의 정체성은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대. 그리고 본인이 꿈꾸는 그 연극, 그러면 이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약간 그 연극의 연장선으로 방송에 나오는 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네요. 결혼하고 싶냐라는 거에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내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갔다 오더라도 한번 가봐야 한다. 찾아볼까? 3일.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요즘에 이제 지복행에서 나오고 있는 22 영수님보다 3살이나 어린 거네. 네. 친한 한의사 형님이 있는데 49에 늦둥이를 첫째인데 49에 딸을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70이네. 은퇴를 아주 늦게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보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결혼에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 민박을 찾아오고. 근데 이게 솔로 나라에 오면 결혼하기가 더,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딱 하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부 분들은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여기에서 연애를 한번 이런 자극적인 연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에게 관찰당하고 이 사람과 어떤 행동들이 사람들이 또 다 촬영하고 콘텐츠화가 되는 이제 그런 자극적인 연애를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일반적인 연애를 했을 때 좀 밋밋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뭐 관종 짓을 하다가 또 일반적인 연애를 해도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그걸 연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가버리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치. 남자가 아이가 갖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다. 이제 그거를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갖고 이런 꿈이 있는 건 좋은데 아이 때문에 결혼한다. 약간 그러면 뭐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나는 수단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지. 그렇게 첫 번째
등장. 삼영수님 반갑고요. 뭐 저는 초면입니다만 앞으로 또 활약 기대해 보기로 하고. 두 번째 남자. 드디어 찾아왔죠. 아우 멋있어요. 멋있어. 어쨌건 역대급 캐릭터임에는 정말 부정할 수가 없죠. 역대급 캐릭터이고 10기도 대단했고 그 후로 턱식님이 거기서도 나왔잖아요. 그 결혼보다 동거 그 프로도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병식님의 본명으로 분석을 했었고 그때 시병식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피형 애착인 부분들이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회피형이라고 해서 나쁘잖아. 나도 회피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회피형들은 어때? 자기의 감정을 외면하고 내가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들로 스스로를 연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러팅이나 아니면 가벼운 농담 이런 거를 잘하는데 정작 어떤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기계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본인은 굉장히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숙한 방식으로 드러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거를 알고 이 사람이랑 이제 사귀면 소년 같고 그런 부분에 서툰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은 플러팅도 잘하고 굉장히 노련해 보이니까 노련한 사람이 저 부분에서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노련한 사람이 저 부분에선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쌓이고 싸움이 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죠. 하얀 코트와 강렬한 선글라스. 멋있죠? 2022년 당시 이혼한 지 5년, 7살 딸. 2022년에 7살이면 지금 10살 됐구나, 10살. 따님 이제 학부형이시네요. 그치, 턱식님의 너무 나대다 보니까 다른 분들 감정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여긴 전쟁터니까 다른 분들도 알아서 잘해야겠지. 그때가 이혼 5년 차였고 지금은 이혼 한 8년 됐구나. 어쨌건 턱식 씨가 돌아왔습니다. 식경식 아주 멋있어요. 일단 외모가 또 훌륭하니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턱식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우아하고 멋진 그리고 유쾌한 이런 페르소나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 가면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영식 씨의 내면은 실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라는 게 그냥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게 아니라 히어로가 되고 싶은 소년이지. 그 소년의 마음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식 씨가 막 클럽 좋아하고 막 여자들 막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오히려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원피스의 주인공 같은 그렇게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런 멋지고 유쾌한 스스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년스러운 거지. 근데 이제 영식 씨가 굉장히 인싸인 줄 알고 막 이 사람 쿨하고 인싸인 줄 알고 영식 씨랑 이렇게 만나면 뭐 나의 어떤 자유분방함을 다 이해해줄 것 같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턱식님 보자마자 아니 그러니까 영식님은 턱식으로 그냥 부르자. 왜냐면 뒤에 또 다른 영식님이 있으니까 다른 영식님을 영식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쪽은 이제 턱식님 그래야지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삼영수님한테 출연자인가요? 영식이 이 턱식님을 모를 수가 없지. 그래서 꾸준히 못 봐서 잘 모른다. 근데 돌싱이냐. 근데 왜냐면 턱싱이 입장에서는 모든 기술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본인은 10기부터 출연했으니까 3기를 찾아보기가 또 어렵지. 낯소리 또 뭐 중간중간 쉬면서 하는 프로도 아니고 뭐 한참 전에 했던 거를 찾아보기는 또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선 돌싱이 아닌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턱싱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돌싱과 싱글이 섞여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좀 돌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섞여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있고 여전히 맞아 봤어도 몰랐을 것 같아. 아까 그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지금 돌싱이 아니고 돌싱이 아니라고? 돌싱들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싱이 아니야? 이게 섞여서 하면은 당연히 싱글이 인기가 많지. 이게 지금 턱식 씨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아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또 힘든 것과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 경험을 했겠죠. 지금 이혼한 지 벌써 한 8년 됐잖아요. 8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동안 턱식님은 연애하는 거는 뭐 맘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예요. 저번에 뭐 그 결혼보다 동거 거기에서도 보여줬었고. 근데 이제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약들이 있죠. 그리고 가정을 이룰 뻔하다가 이 사람과 헤어지면서 아이에게 줬던 상처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10살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랑 비슷한 존재를 만들 뻔하다가 또 이 아이에게 또 한편으로는 내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턱식님도 점점 성숙해지고 그랬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돌싱이라는 것을 더더욱 사무치게 느꼈겠지. 처음에 이제 이혼할 때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영수님이 내 나이쯤 되면은 별 의미가 없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거래. 이제 81년생. 여기는 86년생. 그렇게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나진 않는구나. 22영식님이 몇 년생이에요, 그러면? 22영식님이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은 편이구나. 그래서 뭐 제가 버릇없게 하면서 이제 턱식님이 자기 선글라스도 벗고 인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싱글이 일단 당장 와 있으니까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사실 10기를 했을 때도 내가 딸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돌싱사에서도 선택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근데 한편으로는 대단한 거예요. 턱식님 아이 자기 손으로 키우면서 저렇게 생활한다는 게 본인도 굉장히 근데 성장했을 거고 성숙해지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에서 여자 출연자들이 막 나올 때 되게 오버하는 그런 모습이 본인의 부족한 자신감, 이제 그런 거를 감추기 위한, 스스로도 속이기 위한 그런 행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양육뿐만 아니라 싱글까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그냥 돌싱, 아이가 없는 돌싱들하고만 이렇게 경쟁을 해도 본인이 불리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당장 영철링, 이때 10기의 영철링 같은 경우에는 또 솔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결혼 생활도 거의 안 했던 막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조금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해병식의 본분을 다해서라는 게 이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게 최면 걸고 들어가는 거지. 그 어떤 역할, 본인이 영업을 할 때도 영업을 하는 역할로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도 시병식의 본체, 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도 있고 내 아이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병식은 어때요? 턱딱에 플러팅은 마음껏 플러팅하는 자신감 넘치는 남자. 스스로 나는 그렇다. 마치 이 수면 아래서는 백조의 다리 같은 그런 본질적 떠있기 위해서 본질적인 행동이 있다면 나는 이 위에서는 우아한 나를 연출하는, 여기서는 이제 우아한 영식이 아니라 턱딱의 영식을 본인도 이제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게 이제 본분을 다해서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그쵸. 이미지 메이킹 자체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브로치 하겠다. 그래서 턱식이로 유명해서, 근데 여기서 턱식님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저는 모태솔로 같은 느낌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연애도 있었고, 뭐 낯솔사계나 그런 데 나온 분들, 그리고 잠깐 뭐 썸씽이 있었던 분들이 또 다른 분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았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치, 싱글이니까 싱글이랑 섞이고 그리고 멋있어서 또 이렇게 턱식님이 여자 출연자들에게 굉장히 플러팅을 막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턱식님의 본체가 아니야. 턱식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수직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성들도 돌싱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영수님은 사람만 보겠다. 그렇게 사람만 보기로 한 영수. 세 번째 남자는 경수. 여기에 경수가 섞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수랑 턱식을 한 시즌에 보다니. 10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경수. 경수님은 그 당시에도 최커가 됐었고 그 후로도 뭐 연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경수님은 매력적이고 훌륭한 피지컬을 가진 사람, 목소리도 좋고 외모도 좋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깬다는 느낌을 주죠. 너무 애 같은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좀 상대가 순간순간 실망하는 느낌을 줄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그냥 애초에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모성애를 가지고 아니면 경수의 멋진 이런 외모만 가지고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경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는 좀 힘든가.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존경스러워지고 결혼하는 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어필하면서 좋은 짝을 만나서 나가고 싶다. 결혼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종착역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번에 경수님이 차라리 조금 이렇게 말수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좀 자제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말수를 오히려 줄여버리면 상대가 상상을 하거든. 그 상대의 환상이 오히려 더 채워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제 경수
경수 경수도 81년생이구나. 경수 씨도 나이가 있네. 턱식은 전혀 안 받고, 사람들은 뭐 다 턱식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경수도 싱글, 턱식은 딸이 있고, 오늘 학교 보내고 왔어요. 나이는 막내, 인생은 어른. 그러면서 이제 피지컬이 운동할 피지컬. 예, 뭐, 형, 운동선수한테 진짜 운동 잘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 근데 뭐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몰라서. 운동선수 출신이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정말 무리했다고 이제 바로 또 사과하는 모습들. 근데 말 그대로 턱식의 역할에 충실한 지금 상태이긴 한 거지. 데이트를 나가서 진짜 진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과 진지한 데이트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설마 혼자 돌싱이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나만 돌싱이면 뭐 만나지 말라는 거냐.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으로는 영식님 22기 때 상대적으로 초반에 술 마신 것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냈다가 뒤에서 그냥 별 역할 없이 끝나버렸죠. 80년생 나이가 제일 많네. 이건 좀 불리할 수 있겠다. 나이도 제일 많고 아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겠어. 양육하는 딸이 있고 솔로 민박에 온 거는 운명. 머리는 안 그러는데 마음으로 꼭 나가고 싶다고 표현을 해가지고 남다른 각오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운명을 만날 수 있으려나 이번에 영식님도 그에 못지않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여기서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더 떨릴 수 있겠지. 실패를 또 겪을까봐 그런 것 같다. 근데 만약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나오기를 잘한 것 같기는 해요. 저게 뭐 아예 뭐 좋은 경험했다 끝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실패라고 느낀다면 나와서 다시 한번 그거를 좀 깨고 들어가면 좋겠네요. 꼭 형커가 안 되더라도 또 연속으로 0표를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참 불리하긴 한 상황이기는 해요. 당장 피지컬을 보는 분들은 경수랑 영식 볼 거고 또 어떤 남자의 좀 그런 직업적인 면을 본다면 일단 영수가 있어 버리니까 또 아이 유무에 대해서도 아이가 없는 사람이다 이래도 영수랑 경수를 선택을 할 거고 여러모로 지금 영식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긴 하네요. 영식 씨가 지금 너무 불리한데 이런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통성명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여기는 자기소개하기 전에 이게 되네. 어차피 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래도 초자면 안 되는데 한의원을 하고 있고 제기동이 그 동대문 옆에 있는 동네죠. 이렇게 이제 영식님은 실물이 낫다는 칭찬에 머쓱 살 좀 뺐다. 여기서 턱식님은 남자들에게도 칭찬과 스킨십 아주 잘해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군요.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친절한 그런 자신의 페르소나를 갖고자 하는 거니까 눈도 크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형 안 했어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나는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확인이 된 건데 DM이나 소개팅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면 DM이나 소개팅은 많이 온다는 얘기고 3기 때는 지금만큼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그런데 그때 영수는 그 와중에도 DM이나 소개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소개팅도 많이 오는데 왜 나왔어요? 그러면 삼영수님은 그때 많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여기 나온 거자. 근데 영식님은 솔직히 오긴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죠. 하지만 씁쓸한 표정이야. 한번 만나보고 싶어. 뭐가 됐든 많이 오긴 했어요. 그 말은 이제 뭐 욕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핫하기는 했죠. 골드 2명, 돌싱 2명. 뭐 괜찮은 조합이죠. 해볼만 하지. 그래서 결과는 어떨지 몰라. 근데 이제 턱식님은 자신이 없어. 이게 아무리 막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막 포스를 풍기고 자세가 자신감 넘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스스로도 알죠. 그러니까 더 내려놓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2명이나 지금 돌싱이 아닌데 지금 영식이 그래서 아니 알아요 경수님 아니 아는데 그런 소리래? 그래서 그새 돌싱이 됐나 생각을 했대. 하긴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돌싱 입장에서는 섞어놨으면 충격일 수 있지. 하지만 이제 개의치 않는데 나보다 잘생기고 키 크고 나이 어리다고 해서 싱글이라고 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게 이 방금 말했던 순식간에 지나간 그 네 가지 요소에서 영식님이 다 불리한 상황이네. 여성분들도 그러겠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얘기인데 백함님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캐리어를 못 걸어줬어요.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턱식님이 좀 미안한 마음에 여기서 이제 캐리어를 잠깐 올려주는 정도
행동을 했고 또 괜히 미안하니까 또 악수라도 한번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악수라도 한번 하면서 이렇게 했네? 그리고 인사하고 백합 보고 또 말 걸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말 안 걸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총대를 맨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분한테 했는데 다음 분한테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얹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 턱식이라는 캐릭터에 지금 점점 심취해 가는 거지. 근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맞지.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친해지고 뭐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은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 별로 남자들이 안 좋아하죠.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쇼컷을 한 것도 특이하고 이제 턱식은 너무 좋다고 온몸으로 긍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긴 머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경수님이 살짝 센스가 없지.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긴 머리를 하라는 거야? 지금 남자들이 싫어하죠라는 거는 남자들이 싫어해도 나는 쇼컷이 좋아. 아니면 나는 쇼컷을 해야 돼. 뭔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데 경수님이 약간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좀 정말 이건 정말 미묘한데 저 말은 약간 센스가 없는 느낌이거든. 꼬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나 쇼컷 안 울죠? 아닌데요? 되게 이쁜데? 그리고 쇼컷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죠. 남자들은 여기서 만약 혓바닥에 긴 사람들이 그래. 남자들이 쇼컷을 안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뭘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안 어울리는 머리 안 좋아하지. 지금 너무 잘했어. 뭐 이렇게 하겠지. 긴 머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칭찬을 한다고 했는데 경수님 그렇고 네, 잘 어울려요. 백함님도 확실히 기가 센 느낌이 있고요.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영수님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얼마만큼 걸어오셨어요? 한참이요. 지금 데리러 나가지 못한 게 이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니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멀리 나가 있어도 상관없냐? 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경수는 이미 그 말을 듣고 바로 갔어. 아니 뭐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근데 이미 1번이 왔으니까 역순으로 그냥 2번이 나간다고 생각한 건가? 원래대로라면 그 다음에 영식님이 나가긴 해야 돼. 턱식님이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백합님은 또 영식님은 안 해요. 턱식은 당연히 알고. 돌싱은 다 봤고요. 돌싱을 다 봤다는 말은 백합님이 돌싱일 가능성이 높겠죠? 높다는 말이겠지? 본인이 말을 하는구나. 본인이 돌싱이다 보니까. 그렇게 방송에 나올 정도면 검증된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도 좀 옛날 말이지 않나. 검증된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뭐 전부 다는 아닌 것 같긴 하고 그래도 이번에는 뭐 다 검증된 분들이죠. 그렇게 백함님 저는 제가 돌싱이어서 돌싱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닌 분들이 있어서 놀랬고 돌싱이고 이혼하고 지금까지 돌싱인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계속 미혼인 분들만 만나게 됐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육아를 안 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좀 자만추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다 섞여 다 열려 있다. 그렇지. 자신감 있게 여기서는 어쨌건 서로 그 모습 그 자체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다른 분들은 뭐 그냥 함께할 그런 동반자를 찾는 그런 마음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초월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설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애교를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간 아나운서 같은 멘트를 막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스피치 훈련이 잘 돼 있는 분이에요. 스피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이 앞에서 저렇게 딱 하고 오더라고요. 일단 발성이나 그리고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훈련을 거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선택한 꽃은 국화. 겸손한 선택을 했네요. 처음부터 장미 고르기 좀 애매하지. 아나운서랑은 다른데 아나운서 훈련을 비슷하게는 했다고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피치에 대해서 좀 뭔가 경험이 많은 분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스피치에 대해서는 훈련을 많이 돼 있어. 그렇다면 이분의 어떤 진정성, 진짜 태도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국화님이고 경수도 핫팩을 건네고요. 경수님 피지컬도 훌륭하고 이렇게 또 준비된 또 핫팩 건네고 이런 것들에서 점수를 많이 땄다가 아까 같은 살짝 센스, 그러니까 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례한 것도 아닌데 뭔가 그 묘하게 이렇게 자꾸 탕탕 치는 그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경수님 분명히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뭔가 이 가슴이 답답한 게 결혼까지는 못 가는 이제 나 왜 이러지? 경수 좋은 사람인데 난 왜 이렇게 자꾸 뭔가 막막한 느낌이 들까? 좋은 사람인데 외모도 훌륭한데 뭔가 답답하다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자차로 대중교통을 타고 왔고 고생했겠다. 그렇게 두 번째 분이 도착을 합니다.
두 번째 분은 국화. 무슨 꽃이냐라는 거예요. 오, 영식님은 이게 턱식님은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잘 물어보죠. 턱식님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우, 국화님 이쁘시네요. 바로 두 번째 분한테도 이쁘시네요. 그래서 기분 좋아졌다고. 그 다음으로는 털장갑을 낀 영식님. 영식님의 이 패션 센스가 확실히 남달라요. 그때 22기 때도 굉장히 남달랐었는데 표현 욕구가 있나 봐. 여기서 이제 또 민망할 거고, 그리고 기존 출연자 입장에서 새로운 출연자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지. 이게 십정숙님도 약간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마음 자체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건조하니까 입이 좀 붓는다고 하니까 턱식님 바로 가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해서 물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매너 좋고 세상 아빠 같은 친절한 자상한, 그런데 막상 사귀고 보면 굉장히 아이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상처받은 아이 같은 그런 면, 이 두 가지 면을 다 알고 깊은 관계가 돼야 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수, 두 번째 분도 악수해야죠. 여기서 이렇게 두 명만 했으면 턱식님이 이게 뭐야, 백합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두 명만 하고 딱 끝냈으면. 근데 오는 사람마다 똑같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이 오는 분들 좀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오히려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보면 지금 국화님한테 좀 끌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백합님 오셨을 때는 첫 인사니까 했고, 국화님한테는 조금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인을 볼 때는 주접을 좀 떠는 편이다. 본인을 뭐 주접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 같군요. 이따가 두 명 오면 환호성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따라라는 뜻은 아닌데, 여기서 아유 아니에요, 오히려 이따가 오시면 옷을 벗어줄 수도 있고 난 더 잘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더 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장난치는 거구나, 그냥 재밌자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골드. 본인이 자신을 이제 골드라고 표현을 했죠. 물론 선택했지만 골드랑 돌싱 중에 뭐였냐. 상대가 돌싱이면 어떠냐. 차라리 돌싱이 나은 것 같다. 지금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뭔가 특이할 것 같아요. 자기소개인가요? 자기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갔다 온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뭐 최근까지 연애 혹은 플러팅을 많이 당하셨겠죠. 국화님은 당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뭔가 화려한 직업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피치나 이런 게 훈련이 돼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대시나 이런 건 많이 받았을 거고, 연애의 기회는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와중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연애를 좀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뭐 아이 유무까지 고려해서 한 대답은 아니겠지. 그래서 늦게까지 결혼 안 한 분들은 자기만의 확고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뭐 자기 고집이 조금 더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 이 말 자체는 일리가 있는 말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말은 자기만의 확고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맞춰줄 마음이 없다는 마음이잖아. 뭐 본인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근데 돌싱이거나 뭐 이렇게 사별을 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 거를 포기하고 또 맞춰주고 이럴 수 있지. 원래 이제 결혼을 안 했다면 그래서 차라리 좀 돌싱이 낫다. 돌싱 소개팅도 해봤대. 어쩌면 그렇다면 이번에 골싱 특집이 된 이유는 지금 이 국화님의 인터뷰 때문일까? 지금 제작진이 이 인터뷰를 듣고 이 정도 외모 분이 돌싱도 괜찮다고? 그러면 한번 어디 섞어볼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나가다 보면 좀 제작진들도 계속 시대의 흐름을 경험할 것 같아요. 배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국화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국화님은 이혼보다 오히려 결혼을 늦게 하는 게 더 흠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게 조금 시대의 흐름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도 뭐 이렇게 당연히 이혼을 안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이혼도 예전만큼 큰 흠이 아니고 결혼을 오히려 안 한 거랑 비교했을 때 뭐 딱히 이혼이 더 흠인 건 아닌,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일부러 아이가 있는 사람만 했을까? 그래서 오히려 배려도 많이 해주고 좋았어요. 돌싱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좋군요.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분, 저는 아까 마중 왔던 경수. 경수님 멋있죠? 노총각의 돌싱보다 나을 것 같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만큼. 당연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진중한 것 같고 약간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야 돼. 경수님은 진중한 것 같고 묵직한 것 같은 느낌을 주면 돼. 그러려면 말을 줄이고 행동을 줄여야 돼. 그러면 뭘 보고 해야 되냐? 대부를 보고 따라해야 돼. 이제 그런 이제 돌싱에 대해서 더 넓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쨌건 국한님 잘 봤고요. 목소리까지 아니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경수님이 좋으니까 백합. 자, 그 다음은 귀여운 핑크로 중무장한 동백님 앞으로 좀 걱정됩니다. 이게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필터가 국화님은 필터가 굉장히 있어요. 국화님은 필터가 있고 다른 분들은 필터가 좀 약해. 백합님은 원래 좀 이렇게 조금 자신감 있는 스타일이 약간 걸크러쉬 스타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내면까지 강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세게 말하는 부분이 있을 뿐인데 지금 동백님은 4차원이고 장미님은 살짝 필터가 없어. 그래서 이 네 분의 활약 앞으로 좀 기대됩니다. 동백님 직업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떤 직업이실지. 미모의 동백님인데 굳이 구혜선 사진을 옆에다 놓는 건 제작진이 매기는 거 아니야? 굳이 이거를 왜 동백을 고른 이유는 이 꽃은 얼마인가 생명을 다하지만 화분은 계속 물 주면 살 수 있어서요. 그 화분에다가 물을? 그러니까 저게 아이들 같아. 애 같아. 꽃밭에 계시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직업일지 이제 직업까지 듣고 나면 확실히 좀 빠르게 프로파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저 꽃을 고른 것 자체는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이고 선한 사람인데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그 사회적 지능이 높지 않은 일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렇다면 단순 작업을 오래 하는 사람이거나 혼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동백님 등장이고요. 꽃은 고르는 건데 동백꽃만 저렇게 이제 심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영식님 캐리어를 받았고 캐리어랑 옷이랑 깔맞춤이군요. 화분 들고 오느라고 무거웠겠어. 그래도 근데 그 화분을 선택한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나라도 동백을 선택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성격의 사람은 조금 과장해서 이거는 완전 소설이고 좀 과한 연결인데 상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가능성 좀 사서 걱정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일단은 해둬야 돼.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거랑 또 조합돼서 이런 방향성이 계속 나오고 관계에 있어서도 뭐 이 사람하고 깨질까봐 미리 시작을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는 그런 경향성이 뒤에서 보인다면 이제 이 행동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제일 예쁜 꽃을 받았네요. 동백꽃. 화분째 들고 왔고 꽃은 동백. 화사하고 예쁘십니다. 동백님한테는 뭔가 화사하고 예쁘십니다라는 그런 부가 설명이 붙었는데 아까 국화님한테는 그냥 바로 예쁘십니다 나왔었죠. 반가우니까 악수 한 번. 꽃을 대하는 것도 이게 계속 이쪽 분들을 봤다면 차이가 확실히 있었을 텐데 그냥 옆에 내려놓는 거 계속 잡고 있는 거 화분을 챙기는 거 그렇지. 영식은 칭찬 악수. 일단 영식의 레파토리는 올 때마다 처음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데리러 온 분이 나치 이거요. 22 영식님. 그러니까 저요? 나는 다 안 해. 약간 이건 자의식 과잉 아니야? 지금 여기서 가장 최근이긴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턱식 그다음은 경수님 같은데. 그래도 영식님 실물이 굉장히 낮고 실물 깡패. 아주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멋진가 봐요. 눈도 크고. 방송에서는 되게 뚱뚱한 줄 알았는데. 백합님은 필터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좀 드세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뭐 듣기에 따라서는 재밌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턱식님이 뚱뚱하다는 말이 나왔잖아. 무례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훨씬 날씬하다고. 그래서 한 명씩 또 물어봅니다. MC 역할을 해주고 있군요. 어쨌건 지금 턱식님은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고. 경수님 어때요? 키가 거인 엄청나게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구나. 그러니까 영식님이 185도 아담한 축에 들어간다. 그럼 나는 어때 보여? 원래 이 말을 하려고 괜히 경수님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또 훨씬 훈훈하다고 국화님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 해주고요. 그래서 뭐 선글라스에 대한 드립도 나오니까 햇빛이 너무 많이 비쳐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분위기가 한번 뜨고 재밌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박히면 그 뒤로는 좀 웬만한 말 해도 이 사람들이 또 다 웃죠. 지금 영식님은 이날 물을 잘 만났어. 동백님도 너무 아름답다. 현재 나이는 여기서 말해도 돼요? 40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동백님이
확실히 좀 감정적이고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살짝 스쳐갔어. 뒤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리액션이 과하고 이 장면도 그렇고 아까 꽃에 대해서도 그렇고 꽃을 물해주는 것도 그렇고 뭔가 사회 경험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요. 어떤 사회 경험을 한 사람일지. 그것까지 알면은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결혼 경험 있냐는 거예요. 저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물어봐? 내가 그렇게 보여요? 약간 이런 것들. 그냥 없어요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국화님 같은 경우는 저는 골드입니다 라고 조금 하다가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놀래서 대답을 못했어 지금. 그러니까 제작진이 너무 놀라니까 그렇진 않아요? 저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의심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어려서 혼나거나 의심받던 경험이 많이 이렇게까지 가지 말자.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했다고 내 말을 믿어라. 억울하다 이런 거지. 이제 동백님은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이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싱글이 맞다. 근데 제작진이 남자는 골드와 돌싱 섞여 있어요. 근데 알고 왔어. 아니 그걸 알고 왔으면 저는 싱글이죠 하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냐면 그래서 그쵸 동백님 앞에서는 조금 말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백님이 돌싱이면 이런 반응이 그래도 이해가 하는데 아니 뭐 결혼 안 했는데 여기서 그냥 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확실히 이게 만약 사석이었거나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이 동백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동백님도 감정 기복이 좀 클 것 같아. 그리고 일머리가 지금 없는 걸 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사람만 좋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다만 아이가 있으면 고민될 것 같다. 네, 큰일이네. 이번에 도싱들이 다 아이가 있는데 걱정이네요.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은 키 큰 경식님. 이름도 헷갈리고 화분에 물도 못 주고 이 동백님 그래도 화분을 고른 따뜻한 마음은 일단은 잘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다 키가 크니까 경수나 영식이나 하지만 영식 방송을 안 보고 나오셨네. 아이가 있으면 좀 그렇다고 방금 말했는데 선글라스 쓴 영식이 인상적이긴 했다. 인상적이지 편하게 대해주고 근데 내 스타일은 경수님이 더 맞는 것 같다. 머릿속에서 경수님, 영식님 이렇게 두 명이 있으니까 경식이라고 했구나.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하고 경수님 초반에 두 명의 호감을 받고요. 그래서 나이 밝혀도 돼요? 근데 나이를 맞추겠대. 턱식님 또 재밌네요. 거의 뭐 새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해주니까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너무 고전이었어. 백함님은 이제 20살. 뭐 고전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겠지. 20살. 성숙미가 있으니까 22살. 동백님은 더 영해서 고등학교 하면서 약간 조금 그 관광버스에서 분위기 띄울 때 드립이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클리셰긴 한데 항상 먹기는 그런 개그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에 웃는 내가 싫다. 아까 뒤에 장미님이 그러거든요. 이런 거에 웃는 내가 싫다 그랬을 때 왜? 그게 내가 웃기려고 한 것 같아? 자신감 없으시네. 약간 이런 뻔뻔함이 필요해. 앞에 빌드업도 필요하고 실패했을 때 이 뻔뻔함 이것까지 이제 갖춘 상태에서 저 드립을 중간에 클리셰로 끼워 넣으면 사람들이 좀 별로라고 해도 그 뒤처리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동백님은 진짜 좋아해. 동백님은 거기다 가장 어리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조기 졸업을 했나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다들 신났죠. 그렇게 걱정도 하고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뭐 동백님은 아까 뭐 40대라고 했었으니까 40대인데 연애 프로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이 있지. 당연히 걱정이 되고. 근데 저렇게 또 턱식님이 저렇게 또 말해주고 하면은 자신감도 좀 불어일으켜주고. 굉장히 배려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장미. 장미가 원래 꽃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그렇게 이제 장미님이 등장을 하고요. 자기가 가장 이뻐서 장미를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장미가 원래 제일 예쁜 꽃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준 거 아닐까요? 장미님도 캐릭터 있으시네요. 지금 장미님의 등장입니다. 장미님은 이게 뭐 다 미인이시지만 그 자기가 이제 미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어디 가서 대우받는 그런 존재로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내려놓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삼영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턱식님은 배웅을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나름 배려인 면도 있어. 자기가 이제 한번 양보를 한 거지. 장미님의 등장 마지막으로 이제 뭐 드디어 주인공이 왔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미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뻐서 장미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집어간 거구나. 나 이뻐서 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그런 거잖아 했을 때 여기서 국화님이 센스 있게 아 너무 이뻐서 못 고른 거예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살짝 매기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 근데 뭐 장미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장미를 가져간 거지만 여기서 돌싱분이 두 분이거든요. 국화랑 장미. 그렇게 이제 다 악수를 이제 턱식님 또 세 명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분까지 이제 악수하고 영식님이 악수했다고 다 이루고 장미님에게도 예쁘시네요. 영수는 다 이쁘다고 했다고 폭로하고 그러면서 마음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장미님도 저 정도 나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횟수는 거의 없다.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고 싶냐는 말에 이제는 재혼 생각이 조금 생겼어요. 더 젊었을 때는 조금 없었는데 몸도 한 번씩 아프고 그럴 때 조금 서럽더라고요. 혼자서 아프니까. 아이가 있어도 저런 말은 할 수는 있긴 한데 내 옆에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고 싶은 마음. 이상형은 뇌가 똑똑한 남자. 여기서 뇌가 똑똑한 남자. 사회적으로는 영수긴 한데 대화에서 이 사람이 막 스마트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뇌가 똑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똑똑한 뇌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 지금 장민님은 뭐 한의사 영수님 괜찮겠네요. 장민님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혼자도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고 싶고 그렇다면 사회적인 울타리 어떤 조건적인 부분에서 괜찮은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나는 조건을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조건 중요하죠. 재혼에 있어서 조건을 더 보는 거는 뭐 한번 경험을 해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다면 장민님은 자기소개 듣고 거의 집중을 하는 게 본인에게 괜찮은 전략이겠네요. 이게 아무리 시간이 주어지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 여기서는 장민님은 내가 장민님이고 저렇게 내가 말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냥 다른 사람 안 알아보고 영수님만 그냥 계속 알아보겠어요. 근데 장민님이 이제 저렇게 말을 하는 거는 실제로는 본인이 지금 머리로 이런 사람 만나야지라는 사람과 마음으로 끌리는 사람이 또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출연자 보고 집 내리면서 각각 사람들 3기 영수 이런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지 일단 직업으로 가서 찾아봐야지. 찾아보고 아 그래 오케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도 돼. 지금 보면 뇌가 똑똑한 사람 그리고 본인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지금 본인은 그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 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지. 그래서 남자랑 연애하다 보면 그 남자를 조금 무시하는 스타일이더라. 내가 좀 무시하고 그래서 대체로 지능이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 장민님의 이런 게 이제 묻어나고 편한 사람, 묻어나고 착한 사람을 좀 무시하게 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대체로 지능이 높은 사람. 영수는 마음에 드는 사람. 백합님이 들어올 때 괜찮다. 백합님은 처음 들어온 분이죠. 기대했던 것보다 다들 괜찮아서. 그러니까 다 좋다는 얘기군요. 턱식님도 난 도싱이어가지고 처음엔 좀 그랬는데 여기 잘 왔구나. 여성분들 보고 여기 잘 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장민님은 좀 어떤 갈등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미님보다 내가 똑똑하다는 게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말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증명이 되지 않으면 무시당해 버리니까 약간 전쟁터 같은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죠.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오셔서 눈이 호강하는 아직은 뭐 다 좋고 그렇게 총 8명이 모였습니다. 턱식님 그 와중에 사진 찍어주고요. 개인 정비하는 시간에 3명의 여자와 하이에나 같은 한 남자만 남은. 아 자막 왜 이래? 또 왜 하이에나야? 여기에 가서 옆에 앉는 것도 참 턱식스럽죠. 그리고 국화님하고는 뭐 어쨌건 최소한 데이트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뭐 서로 호감이 다 생길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조합은 이 두 사람일 것 같아. 데이트 서로 선택하는 조합은. 데이트를 하고 나면 뭐 서로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시작은 턱식님하고 국화님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여기서 삼명수님이 턱식 진짜 부럽다. 옆에 있으면 계속 관객이 돼. 연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객보다 무대 위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큰 사람인데 여기서는 지금 시병식이 무대에 있지. 근데 시병식님은 좀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은근슬쩍 옆에 앉았군요. 나이를 또 서로 말해도 되지. 남자들은 말해도 되지. 그리고 장미 나이 맞추기 23살. 그거에 대해서 장미님이 웃어주고 이런 거 웃어주는 내가 싫다. 장미님도 이게 지금 초면인데 이런 거 웃어주는 내가 싫다 이런 게 보면 장미님도 웬만해선 지지 않는 성격이야. 그래서 뭐 아까 동백님 보고 뭐 고등학생 아니냐고 했고 뭐 나를 한참 언니로 봤네. 근데 거기서도 성숙한 게 좋긴 하더라.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23살처럼 보여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는 2차 반응이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 확실히
유연하지. 영수님은 지금 턱식님에게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렸어. 무대에서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렸어. 영식님은 지금 이날 분위기를 잘 탔어. 여자분들이 호응도 좋고 이래. 그러니까 그렇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할 거예요. 국화님이 뭐 입에 뭐 안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쁨이 묻어있네. 턱식님하고 물론 조합이 될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영식은 나한테 뭘 바라니? 나는 그냥 그러는 거지. 응? 그러면서 국화님이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장난이랑 진심 어린 당신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근데 영식은 나는 보면 알 텐데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걸 하지 않아. 근데 진짜 마음이 있어서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영식님은 생각보다 재미없는 사람이 되긴 해. 자상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은근슬쩍 내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손톱도 보여주고 그래서 왜 떨어요? 근데 추워서라고. 아 임경변이 좋아. 그냥 단지 추워서라고 딱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손을 그냥 덥석 잡아. 왜 손잡으면 안 되는 거야? 거침이 없다고. 거침없이 손을. 그래서 그까짓 거면 유치원생도 다 한다고. 유치원생이니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설득이 된 게 아니라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고. 이렇게 이제 추파를 많이 던졌고 이게 제 원래 모습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낯가림 없이 다가가는. 뭐 낯가림이 없는 거는 확실히 알겠어. 그게 어떻게 보면 회피형의 또 하나의 전형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다들 뭐 자기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요. 백함님만 그러고 보니까 캐리어를 혼자 들고 왔구나. 그러니까 영식님이 또 턱식님이 미안하니까 거기서 뭐 갈 때도 실어줄게. 그러면서 이 숙소 익숙하죠? 백합하고 국가 처음에 오셨던 두 분이 한 방 쓰고 동백과 장미 두 사람 나중에 왔던 두 분이 한 방 쓰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이게 동백님에 대해서 아까 이제 죄가요? 막 할 때 그냥 뭐 긴장해서 놀라서 그러셨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물 주는 모습 보고 진짜 현실로 소리 질렀어. 그때 같이 보기 하다가 정말 현실 리액션 나왔어. 깜짝 놀랐어. 저게 저 식물을 아낀다고 해놓고 흙을 막 파헤치는 것도 그렇고 여기다가 그냥 냅다 그 샤워기로 저거 옆에다 두고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많이 되는데 경험이 없고 상상력이 없다고 해도 저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넘친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저기 이미 꽉 차 있는데 저게 너무 놀라운 거야. 아니 저렇게까지 생활 머리가 없나? 진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동백님이 변호사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동백님의 이런 행동이라고 봤을 때 그런 쪽 전문직은 아닐 것 같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공부만 했거나 일만 하고 살아왔다. 그렇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 그건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동백님은 뭘까 도대체? 지금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드러나 있는데 그게 직업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자기소개를 들어야 이 화분 사건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 밑에 물 나올 때까지 듬뿍 주는 것까지는 근데 샤워기로 화분에다가 물 뿌리는 게 맞아? 밑에까지 듬뿍 주는 게 맞는데 밑에까지 듬뿍 주기 위해서 화분을 싱크대에다가 그 샤워기로 한 상태로 거기다가 받는 게 맞아? 그 흙이 넘치는 거 생각 못 해? 그러니까 담뿍 주는 거는 뭐 맞겠지만 이걸 물을 뿌렸을 때 이게 넘쳐서 옆으로 흙이 파일서 옆으로 빠질 거라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게 문제야. 저거는 어떤 경험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 센스의 부족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동백이님이 정말 자기 분야에서 막 자기 분야 일만 미친 듯이 정말 이 40년 동안 해가지고 다른 세상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코골이 하는 사람들끼리 방을 하는 게 있었고요. 누가 더 관심 있냐 뭐 이런 말들. 그러면서 이제 턱식님이 좀 중요한 말을 해요. 여기서 지난 방송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아이의 선호도나 고려를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이제 아이가 크고 아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아이가 받는 상처에 대해서도 좀 깨달았지. 턱식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게 방송에서 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전에도 그렇게 임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있는 돌싱분하고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에서도 아이가 약간 엄마처럼 대화했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의 미숙함 때문에 이별을 경험을 했어요. 그건 나만의 이별이 아니었거든. 아이에게도 이별이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에게 또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오히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도 내 아이가 잘 어울릴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다. 아이가 더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빠가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 이거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 거지. 이거를 3년 전에는 이 부분을 인지를 못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도 어리고 아이가 이제 7살이고 아이의 취향이나 아이가 내가 연애를 하다가 이별했을 때 아이가 어떤 상실을 겪는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사랑하면 되지 라고 쿨하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서야 아버지로서의 개념으로
이제 그 연애도 바라보는 거죠. 아빠 영식으로서 생각이 조금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취향만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그 턱식님 자녀와 대화를 많이 했고 그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좋을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겠네요. 근데 어쨌건 턱식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면 저게 이제 그냥 표현만 그러는 건지 실제로 어떤 내면도 그만큼 성숙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영수는 내가 돌싱까지 본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 범주가 굉장히 넓어진다. 스스로 제한을 두고 이러지 않는다. 여기서만큼은 그 사람에게 집중해보자. 영식님도 이 턱식님하고 딸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여기는 2학년, 4학년. 턱식님 딸이 2학년이구나. 지금 초등학교 보내고 왔네요. 어떻게 보면 뭐 영식님은 아이가 4학년, 꽤 크죠? 근데 그 딸이 출연을 반대했어. 근데 허락을 겨우 받아서 딸에게 뇌물을 바치고 나왔다. 이런 걸 보면 되게 좋은 아빠야. 그때 22기 때도 느꼈었는데 그때 영철님도 그렇고 영식님도 그렇고 되게 다정한 아빠들이더라고요. 그 뇌물을 바쳐서 설득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아이랑 얘기를 하고 아이에게 또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때 22 영식님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따님이 굉장히 당당한 자신감 넘치는 아빠에게 오히려 아빠 잘하고 온나 약간 이런 느낌의 딸이었어. 되게 영식님이 딸한테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딸에게 그렇게 이제 딸의 허락을 받고 나온 거죠. 그래도 딸이 영식님보다 더 강하고 어른스러운, 물론 그렇진 않겠지. 아직 애니까. 그래도 아까 아이인 거에 비해서 원래 그 가족 중에 빈자리가 생기면 남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서로서로 조금씩 채워가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죠. 뭐 누구 하나가 이제 부자가 되면 뭐 아이들이 부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영식님은 술을 안 마셔야 돼. 삼영수님. 원래는 영식님도 술 좋아합니다. 네. 턱식은 한두 잔은 마실 수 있어. 턱식님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술을 좋아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술을 즐기지 않죠. 영식님도 말을 살짝 내려놨어. 술을 들이붓지 않겠다는 거지 마실 수는 있다고. 자기도 이제 분위기만 잡히면 어떨지 모른다고. 그렇게 어쨌건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어떤 외압이 없다면 삼영수님만 지금 술을 마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영식님도 마시겠어요. 여자분들도 마침 주량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근데 동백님은 차에 술이 있어. 원래는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를 올 때 자기가 이제 소주나 맥주를 못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술을 갖고 온 거겠지. 근데 그냥 항상 차에 있어요. 그냥 항상 차에 있다는 게 진짜로 그냥 항상 차에 있나? 모르겠어.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울릴 때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라는 뜻인 건지 좀 애매한데 이제 술 떨어지지 않게 무한 리필. 진짠가? 뭐 보면 알겠지. 저게 이제 동백님이 이분들이 민망하지 않게 어울리려는 그냥 그런 선의에서 나온 살짝 오바스러운 말일지 아니면 진짜로 술을 좋아해서 저런 말이 나올지는 뒤에서 어떤 성향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돌싱이 백합 장미 그렇고 괜찮았던 남자 수 말해보자라고 백합님이 제안했는데 다들 눈치 봐. 예. 2명이 있었고 보통 이제 지금으로서는 2명 첫인상에 2명 이러면 뭐 경수랑 턱식 2사람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죠. 동백님은 턱식 덕분에 분위기가 잘 풀렸다라고. 그래도 다들 이렇게 좀 삶의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이라 턱식이 무례하다 이런 것보다도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애썼다 이렇게 좋게 봐주는 것 같아. 그렇게 공연 거실에서 모이는데 영식님이 신발 정리 후 입장을 하는군요. 영식님이 연속 0표를 받았지. 영식님이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어요. 술만 안 마셨어도. 경수는 오늘 내일 짜장면 먹을 운명인가 뭐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턱식님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잠깐 고민하다가 여자분들 사이로 앉습니다. 백합과 국화 사이로. 백합과 국화 두 사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서 그런지 리액션들이 좋아서 그런지. 동백님도 리액션은 좋은데 뭔가 좀 4차원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미님이 나는 장미 나 이뻐서 준 줄 알았다. 그 인터뷰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애기네 애기. 의구 아기야라고 드립 한 번 더 치고요. 그래서 오늘 밤은 나는 자신 있다. 오늘 밤을 달려야겠다. 턱식님은 정작 술을 안 마실 거면서 또 저렇게 또 분위기를 잡는구만. 그래서 조금 달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미님이 조금만 달릴까? 장미님은 뭐 자기를 뭐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뭐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주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에 국화님이 너보다 세라고. 그래서 벌써 매력 떨어지는 거야? 술 안 먹으면 매력 떨어져? 아니야 말술이야라고 바로 이제 농담을 던지죠. 저런
능글맞음이 국화님을 정말로 빵 터지게 만들었죠. 영수님은 어디 가는 거죠? 주인공이 아니니까 지금 빠지는 건가? 장미님은 그거에 대해서 웃어주면서도 이렇게 웃고 싶지 않다라고. 이러다가 미운정 들겠어? 그렇게 일단 두 사람은 지금 취향 저격을 당해버렸고요. 그러면서 동백님은 유치원 선생님을 유치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손을 만지면 마치 직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하에 손을 이렇게 쭉, 근데 그 와중에 영식님 자기 손 부드럽다고. 그래서 손에 직업 관련해서 많이 묻어있다 보니까 펜 쓰는지 마음속에 애그면서 그냥 손을 만졌다 하고 그냥 본인도 그냥 드립치고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